국민일보에 난 고유정과 그 현 남편의 배질신문에 대한 기사가 나서 잠깐 언급해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지금 이건 전적으로 고유정의 현 남편분이 본인의 아들의 죽음에 고유정이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시고 고소를 하셨기 때문에 대질도 이루어진 거고, 그 과정에서 고유정의 모습과 당시 현장 스케치를 국민일보 단독으로 이렇게 내보내게 된 겁니다. 그녀 현 남편은 고유정 얼굴을 못 보게 칸막이로 막아 이게 대질 조사인가 이렇게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체 한번 스케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시에 이제 이 현 남편이 주장하시는 것처럼 그 고유정과 변호인, 그리고 이 현 남편과 변호인, 이 사이에 이렇게 말하자면 이렇게 쭉 앉으신 거죠. 그리고 그 두 명 사이에 칸막이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앞에는 경찰들이 공통 질문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대답을 하는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대질신문이라고 하면은 그 서로 마주보고 책상에 탁자씩 마주보고 식사하는 식으로 그런 대질이 아니라, 음, 사실 원래는 그렇게 이제 뭐 얘기를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대질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은, 전체적으로 그 상황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거기 대질을 하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형태의 그 공포심을 느끼거나 아니면 그럴 상황이거나, 예를 들면 범죄 피해자를 당한 사람이고 범죄 가해자인 경우에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를 놓고 보기가 두렵고 진술을 하는데 힘들 수 있으면은 대제를 거부할 수도 있지만, 대제를 한다 하더라도 그 어떤 칸막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리고 변호인은 대동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앉는 방향에 대해서 이 부분은 문제 제기는 할 수 있지만은, 지금의 우리나라의 이 수사기관의 관행상 그 부분은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해를 못하거나 아니면 제가 좀 이 경찰 쪽에서 좀 무엇인가 좀 뭔가 착각을 하거나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경찰이 공통 질문을 하고, 공통 질문이라는 것은 청주 상당경찰서 형사과장 이렇게 하면서 7명의 수사관이 앞에 앉아서 앞이나 주변에 앉아갖고 주요 질문자가 질문을 하면 그걸 마주보고 있는 고유정과 고유정의 현 남편이 이렇게 질문을 서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각각이 주고받는 질문은 아닌 거예요. 어, 그렇게 하려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현 남편 쪽에서 항의도 하고 그랬는데, 청주상당경찰서 쪽 수사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다시 반박하는 이런 사태 때문에 지금 현 남편이 사실 그 불만을 가지시고 이 기사가 진행된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 제가 이해를 못할 부분은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수사관이 고의정한테 물으면 고의정이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만약에 내가 원래 대답 못하겠다. 대답 못하겠다. 묵비권 행사한다. 진술거부권 행사한다. 사실 그러면은 그 대질 현장에 나올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각각의 질문에 대해서 어떤 질문에 대해서 진술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진술할 건 자기가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변호인이 조언을 해줄 수 있죠. 변호인이 요건 요렇게 질문해 주. 그렇지만 고유정이 입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대질이라는 것은 각각의 상황에 대해서 이 논리적으로 재구성하는 과정도 필요하지만은, 그 대질하는 과정에서 관련자들의 심리적 변화, 상황적 변화에 따라서
진술이 바뀌는 이런 것들을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고유정의 변호인과 고유정이 어떤 얘기를 하고 변호인이 그걸 대신 대답해 줬다. 근데 그거를 청주 상당경찰서의 수사관들이 그걸 용인했다. 이건 좀 이상한 거예요. 그러려면 왜 대질신문을 하죠? 그거는 대질신문하고는 대질신문의 성격을 잘 청주 상당경찰서 쪽에서 뭔가 좀 오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거죠. 수사관이 고의정 현 남편한테 물어요. 어떻게 묻고 그럼 현 남편이 답변을 하고 그 똑같은 질문을 왜냐하면 그 당시 아침에 CPR 상황이 어땠습니까? 라고 하면 고의정 현 남편이 쭉 얘기를 하죠. 이러기로 했습니다. 고의정 씨는 고의정 얘기를 이렇게 해서 그 진술에 잘못 안 맞는 점을 서로 또 재질문하고 재질문. 그러니까 서로 각자 현 남편과 고의정이 당사자가 반박을 서로 입씨름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그거는 감정의 문제가 생기니까 서로 싸울 수도 있으니까 이걸 서로 수사관을 통해서 이게 돼야지 이게 대질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문제는 고의정 현 남편은 얘기를 하고 그걸 듣고 고의정이 변호사한테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용의 취지를 얘기하라는 얘기가 그럴 거면은 서면으로 하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왜 대질을 해? 그게 아니라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할 때 변호사한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맞습니까? 라고 예 그럼 이렇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그걸 고유정이 얘기하면 그건 가능할 수 있죠. 근데 되도록이면은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하려고 하면 그것도 다 이제 기록이 되는 거예요. 변호사의 어떤 조언을. 근데 희한하게 왜 이런 말, 말, 말 그대로 변호사가 통역을 해주듯이 변호사가 얘기를 한다는 건 이거는 청주상당경찰서가 왜 이런 대질신문을 했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물론 만약에 고의정이라는 사람이 뭐 발작을 일으키거나 뭔가 싫어하거나 그럼 대질신문 안 하면 되는 거죠. 대질신문을 하겠다고 온 사람이 상대방, 그러니까 현 남편의 진술 이런 거를 막 듣고 곧 듣기만 하고 자기의 유리한 대로 그대로 했다. 그러면 사실은 이건 전체적으로 고유정이라는 사람이나 고유정과 고유정 변호사가 현 남편, 그 고소란자의 의도를 가지고 법정에서 사용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물론 그건 사용할 수 있지만은 이것은 그것만 사용하면 안 돼. 본인 것도 내놔야 되는 거죠. 그렇게 경찰에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런 식으로 했다? 그러니까 고유정은 거의 입을 열지 않았다. 입을 열다 하더라도 사실 변호사가 대답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변호사가 정리해서 불러준 내용을 그대로 진술했다. 이거는 사실은 이렇게 그 대질신문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건 의문점을 해소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고소인 쪽의 전략이라든가 그 내용을 그대로 받아왔고 이걸 법정에서 유리하게 하려는 걸 경찰이 방조한 형태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대질에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경찰이 왜 이걸 제지하지 않고 이렇게 했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거기다가 물론 현 남편의 이건 전적인 기억에 의한 거니까 틀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이거는 이렇게 한 건 맞는 거 이걸 거짓말 하겠습니까? 이걸 각각의 작은 내용에 대해서는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형식에 대해서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현 남편이. 그러면 왜 경찰이 이렇게 대질신문을 했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흔히 말하는 이 대질신문을 한 이유는 피의자, 그러니까 관련자가 경험한 사실을 여과 없이 진술을 해서 여기서 여과 없이라는 것도 사실은 좀 어떤 것도 있지만 본인이 불리한 걸 사실 좀 어, 변호인의 도움을 통해서 바꿀 수 있지만 그래도 그 사람의 입으로 주어 서술어 목적어 서술어 가지고 해야 되게 만드는 거죠. 그걸 조서에 기재하고 모순점을 따라 서로 이것을 밝혀내는 것인데 결국은 변호사가 대신 말하게 하고 변호사가 써준 대로 읽었다. 이거는 사실은 그런데 이제 거기다가
고유정 변호사는 애초에 그 사임했다고 하는, 근데 사임을 안 했다네요? 희한하네, 이거 그러니까. 결국은 겉으로는 그 고유정을 맡은 노펌에서는 겉으로는 여론의 질타가 있으니까 사임한 척 하지만 그 로펌은 실제로는 다 하고 있는, 그건 그 해당 노펌에서 분명히 어, 이건 밝혀야 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현 남편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경찰이 고유정을 도와준 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저도 사실은 이것은 경찰이 왜 물론 이제 이럴 수는 있겠죠. 고유정을 잘 달래갖고 뭔가를 거든,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고유정이 그럴 만한 인간도 아니고요. 당연히 이거는 뭐 글쎄요. 이거는 그냥 그 사임한 줄 알았던 판사도 그대로 나와 있고, 대신 전 남편 살인 사건에서만 물러났고 아이 사건 맡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것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못한 게, 이 사건은 사실은 그 로펌이 해명을 해야 되는 거고, 물론 고의정이라 하더라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고, 그 고의정이 돈이 많으면은 뭐 비싼 로펌을 쓸 수도 있어요. 그거에 대한 거는 뭐 그건 도덕적인 감정적인 문제죠. 근데 제가 다시 한번 조금, 만약에 이게 맞다고 하면은 제 예측이 맞을 겁니다. 현 남편이 이런 얘기를 하네요. 칸막이 위로 고유정을 한번 봤다. 근데 그 고유정은 한번 보니까 그 고유정 얼굴 노출되지 않게 칸막이 위로 가방을 올려놨더라. 그럼 못 보게 하는 거죠. 그때 한번 봤는데 마스크를 내리고 변호사를 보면서 웃고 있었다. 그 모습이 잊혀지지 않는다. 사실 고유정의 지금 심리 상태는 제가 감히 말하건데 되게 재밌을 겁니다.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지금. 그리고 어쨌든 집안에 돈이 많든 어쨌든 간에 그걸로 비싼 변호사 사갖고 제 맘대로, 제가 어디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지금은에 출연해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고유정이 고유성 변호사의 조언을 많이 받겠네요. 그래서 제가 그 반대겠죠. 고유정 변호사가 고유정의 조언을 받을 겁니다. 고유정은 되게 재밌을 거고, 자기가 머릿속에 형성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자기 주도로 자기 중심으로 뭔가 해결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재판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재판에 가서도 되게 재밌게 할 겁니다. 고유정은 제가 보기엔 그런 인간입니다. 어, 그러니까 무엇이든 그러니까 에고센트릭, 나르시시즘이 있기 때문에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고, 그 경찰들도 자기 밑에서 쩔쩔쩔 매고, 검사나 검찰 수사관도 자기 밑에 쩔쩔쩔 매고, 자기 입을 열지 않고,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세상에 이렇게 재밌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고의정 입장에서. 음, 그리고 아마도 재판에서 검사 쪽이 쩔쩔쩔 맬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상황으로는 사실 고의정과 고의정 변호사는 머리를 못 당할 겁니다. 물론 그것이 형량이 얼마 나오는가는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이런 종류의 인간형은 결과에 상관없이 인간의 속을 뒤집어 놓는데 아주 최고의 기술자들이거든요. 자, 어, 이건 전적으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그, 이 얘기는 전적으로 현 남편의 기억에 의해서 재생된 것을 여기 한 부분이라고 보고, 저는 전체적으로 흐름 자체는 뭐 사실에 부합한다고 보고요. 그리고 제가 예측한 바대로 고유정은 지금 되게 재밌어 깔깔거리며 웃고 있는 상황. 어, 이 부분은 진짜 현 남편분이 잘 본 거라고 봅니다. 그 상황만 봐도. 그리고 청주 상당경찰서의 이 대질 신문 방식이라든가 대질 신문 과정은 할 필요가 없었어요. 오히려 고희정한테
도움만 준 거라고 좀 보고 글쎄요. 이분은 분명히 청주 상당경찰서에서 해명을 내놔야 될 거라고 봅니다. 아니 제가 뭐 해명해라고 해서 해명할 사람도 아니지만은 이건 분명히 엄중한, 엄중한 국민들 앞에 책임이 있는 바라고